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식당을 운영했고 아들 하나 키우며 한 푼 두 푼 모으며 평범하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요즘 잠이 오질 않습니다. 새벽마다 악몽을 꿔요. 꿈속에서 통장을 보는데 숫자가 하나씩 지워져요. 6억이 6천만 원이 되고 600만 원이 되고 결국 0원. 깨어나면 식은땀이 등을 적십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63. 제 이름은 오영순입니다.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평생 모은 돈으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그 작은 욕심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솔직히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건 저에겐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직도 많이 부끄럽거든요. 하지만 꼭 말해야 할 것 같아 용기를 내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리고 2번 다시는 저와 같은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작년 9월이었습니다. 아들 준혁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결혼하기로 했어. 목소리에 설렘이 묻어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정말? 언제?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내년 봄쯤 생각하고 있어.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밀려왔거든요. 요즘 결혼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뉴스에서 봤습니다. 집값은 계속 오르고 전세금도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들. 저는 통장을 꺼내봤습니다. 6억 500만 원.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받은 보험금과 식당을 정리하면서 받은 권리금, 그리고 제가 틈틈이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모은 돈이었어요. 평생을 모았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가계부를 쓰며 아꼈던 돈이었습니다. 아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은행 이자는 너무 적었습니다. 1년에 2%, 6억을 넣어도 1년에 1,000만 원 조금 넘게 받는 정도였어요. 물가는 오르는데 이자는 그대로였습니다. 뭔가 더 나은 방법이 없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때 문자 한 통이 왔어요. 발신자는 김정혜.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오랜만이다, 영순아. 요즘 어떻게 지내? 한번 만나서 차라도 한잔하자. 정혜와는 졸업 후 연락이 끊겼다가 몇 년 전 동창회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가끔 문자를 주고받는 사이였어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아, 언제 시간 되니? 정혜가 바로 답했습니다. 내일 오후 2시 어때? 역 앞 카페에서.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아들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혼자금, 전세금, 살림살이 장만.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했어요. 6억이라는 돈이 있었지만 왠지 부족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오후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정혜는 먼저 와 있었어요.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습니다. 화장도 진했고 옷차림도 화사했어요. 정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이다, 영순아. 얼굴이 좋아 보여. 제가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너도 좋아 보이네. 무슨 좋은 일 있어? 정혜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정혜가 말했습니다. 사실은 말이야, 요즘 괜찮은 투자를 하나 하고 있거든. 투자라는 말에 귀가 솔깃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무슨 투자인데? 정혜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제게 보여줬어요. 원더랜드 투자라고 써 있었습니다. 앱 화면에는 그래프가 그려져 있었고 수익률이라는 글자 옆에 8.5%라고 적혀 있었어요. 정혜가 설명했습니다.
이게 지난달 수익률이야. 한 달에 평균 7에서 9% 정도 나와. 은행 이자보다 훨씬 좋지?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8%면 1년이면 거의 2배가 넘는 수익이었어요. 하지만 의심도 들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안전한 거야? 혹시 사기 같은 거 아니야? 정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혜가 말했습니다. 나도 처음엔 그랬어. 근데 벌써 6개월째 하고 있는데 한 번도 문제 없었어. 여기 봐, 내 수익 내역. 정혜가 화면을 넘기며 보여줬습니다. 매달 입금된 금액들이 보였어요.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좀 무서운데. 정혜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혜가 말했습니다. 영순아, 우리 나이 먹으면 돈 벌 기회가 점점 없어져. 지금 아니면 언제 이런 기회를 잡겠어? 정혜가 급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있잖아, 내가 들었는데 이번이 마지막 모집이래. 다음 달부터는 신규 회원 안 받는데. 정부 규제 때문에 조용히 운영한다고. 지금 아니면 기회 없어, 영순아.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나이가 들수록 일자리도 없고 연금만으로는 부족하고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돈은 그대로였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는 건데? 정혜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간단해. 앱 깔고 회원 가입하면 돼. 나중에 링크 보내줄게. 그날 집에 돌아와서도 정혜가 보여준 화면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8.5%, 6억을 넣으면 한 달에 5천만 원이 넘는 수익이었어요. 1년이면 6억이 12억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아들 결혼 자금도 넉넉히 마련하고 제 노후 자금도 더 풍족해질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이 떠올랐거든요. 그날 밤 정혜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원더랜드 가입 링크야. 한번 들어가 봐. 고민 많이 하지 말고. 링크를 눌렀습니다. 화면에 깔끔한 홈페이지가 떴어요. 로고도 전문적으로 보였고 회사 소개 페이지에는 금융 전문가들의 사진과 경력이 적혀 있었습니다. 고객 후기도 있었어요. 다들 만족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 손가락이 회원가입 버튼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는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결혼 준비하느라 바쁠 아들,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정혜가 했던 말.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어. 저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회원가입 양식이 나왔어요. 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를 입력했습니다. 가입 완료. 화면에 환영 메시지가 떴습니다. 환영합니다. 오영순 고객님. 이제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기대감과 불안함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이게 지옥으로 가는 첫걸음인 줄은요. 가입 다음 날 원더랜드 앱에서 알림이 왔습니다. 투자 상담사 배정 완료. 담당자 이준호입니다.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오후 2시쯤 전화가 왔어요.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차분하고 안정적인 느낌이었어요.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영순 고객님. 원더랜드 투자 전문 상담사 이준호입니다. 가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믿음직스러웠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담사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해외 부동산과 디지털 자산에 투자하는 회사입니다. 안정적인 수익 구조로 고객님들께 월 평균 7에서 10%의 수익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전한 건가요? 원금 손실 같은 건 없나요? 상담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저희는 금융감독원에 정식 등록된 투자회사입니다. 원금 보장은 기본이고요. 매달 수익금을 정산해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든 출금 가능합니다. 금융감독원 등록이라는 말에 안심이 됐습니다. 상담사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고객님, 혹시 투자 가능하신 금액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6억이라는 금액을 말하기가 조심스러웠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한 5억 정도요. 상담사가 감탄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 그 정도면 정말 좋은 수익을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월 3,500만 원 정도 되시겠네요. 1년이면 4억이 넘는 수익입니다. 숫자를 들으니 현실감이 느껴졌습니다. 월 3,500만 원. 제가 파트타임으로 1년 내내 일해도 벌 수 없는 돈이었어요.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다만 고객님께서 정말 운이 좋으십니다. 저희가 이번 주 금요일로 신규 모집을 완전히 종료합니다.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이 강화되기 전에 기존 회원님들만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한다고 해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번 주를 놓치시면 다음에는 아무리 원하셔도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 안에 가입하시는 분들께는 첫 달 수익률을 12%로 드립니다.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상담사가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앱에서 투자 금액을 입력하시고 계좌 이체하시면 됩니다. 입금 확인되는 즉시 투자가 시작되고요. 다음 달부터 수익금이 들어옵니다. 전화를 끊고 앱을 열었습니다. 투자하기 버튼을 눌렀어요. 금액 입력란이 나왔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5억이라고 쓰려다가 6억으로 바꿨어요. 어차피 할 거 전부 넣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6억. 숫자를 보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었어요. 하지만 정해도 잘 되고 있다고 했고 상담사도 금융감독원 등록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계좌번호가 나왔어요. 원더랜드 투자 전용 계좌라고 써 있었습니다. 저는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이체하기를 눌렀어요.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금액란에 6억을 적었습니다. 한참을 그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혹시 잘못된 건 아닐까? 하지만 아들의 결혼식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웃고 있는 아들, 행복해하는 며느리, 그리고 뿌듯하게 바라보는 저는 이체 버튼을 눌렀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했어요. 이체 완료.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6억 원이 출금되었습니다. 순간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을 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 원더랜드 앱에서 알림이 왔습니다. 투자금 입금 확인 완료. 오영순 고객님의 투자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상 월 수익 4,200만 원. 숫자를 보니 안심이 됐습니다. 잘한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저녁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이 받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제가 말했습니다. 아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결혼 준비는 잘 되고 있어?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응, 잘 되고 있어. 근데 엄마, 걱정하지 마. 우리가 알아서 할게. 제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조금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아들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뭔 소리야? 괜찮아. 우리가 할 수 있어.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를 믿어. 전화를 끊고 나니 뿌듯했습니다. 곧 수익금이 들어오면 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앱을 열어봤습니다. 투자 현황이라는 메뉴를 눌렀어요. 투자금 6억 원,
예상 수익률 12%, 정산 예정일 10월 5일. 화면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 달만 기다리면 7천만 원이 넘는 돈이 들어올 거였어요. 그 돈으로 아들 결혼 자금도 마련하고 제 노후도 더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계속 따라다녔어요. 너무 좋은 조건 아닌가? 세상에 이런 투자가 정말 있을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뒤척이다가 핸드폰을 들었어요. 인터넷에 원더랜드 투자를 검색해 봤습니다. 홈페이지와 긍정적인 후기들이 나왔습니다. 사기라는 글은 보이지 않았어요.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마음이 놓이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도 어제 가입했어. 6억 넣었어. 정혜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잘했어, 영순아. 나도 처음엔 무서웠는데 이제는 매달 들어오는 돈 보면서 후회 안 해. 우리 이제 노후 걱정 없겠다. 정혜의 목소리에서 확신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조금씩 안심이 됐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앱을 열 때마다 투자 현황을 확인했습니다. 숫자는 그대로였어요. 10월 5일이 기다려졌습니다. 그날이 되면 제 인생이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10월 5일이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날이 될 줄은요. 10월 4일 밤이었습니다. 내일이면 첫 수익금이 들어온다는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7천만 원. 그 돈이면 아들 결혼 준비금으로 3천만 원 정도 주고 나머지는 다시 투자하면 되겠다고 계획을 세웠어요. 늦은 새벽이 돼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원더랜드 앱을 열었어요. 투자 현황 메뉴를 눌렀습니다. 화면에 로딩 표시가 돌았습니다. 평소보다 오래 걸렸어요. 이상했습니다. 다시 앱을 껐다가 켰습니다. 같은 화면이었어요. 로딩만 계속 돌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앱을 삭제하고 다시 깔았습니다. 로그인을 했어요.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오류.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비밀번호를 다시 입력했어요. 천천히 하나씩 눌렀습니다. 오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찾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메일 인증을 통해 비밀번호를 재설정하세요. 이메일 주소를 입력했어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멈췄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공황 상태가 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원더랜드 고객센터 번호를 찾았습니다. 앱에 저장되어 있던 번호였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신호음만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다시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10번도 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두 연결되지 않았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정혜야, 앱 되니? 나 로그인이 안 돼. 정혜가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혜가 말했습니다. 뭐? 잠깐만, 나도 확인해 볼게. 전화기 너머로 정혜가 뭔가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정혜의 비명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정혜가 소리쳤습니다. 안 돼, 나도 안 돼. 로그인이 안 돼.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정혜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모르겠어, 영순아. 고객센터도 안 받아. 이거 혹시... 정혜의 말이 끊겼습니다. 혹시...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울렸어요. 혹시 사기? 아니야, 아닐 거야.
금융감독원 등록된 회사라고 했잖아.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원더랜드 홈페이지를 검색했어요.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 화면에 그렇게 떴습니다. 다시 검색했습니다. 같은 메시지였어요. 홈페이지가 사라졌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원더랜드 사기라고 검색했습니다. 뉴스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신종 투자 사기 원더랜드, 피해자 수백 명, 피해 금액 300억 원 추정, 금융감독원 미등록 불법 업체. 기사 제목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기사를 클릭했어요. 내용을 읽었습니다. 원더랜드는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받아 잠적한 사기 조직입니다. 가짜 홈페이지와 앱을 만들어 마치 정식 투자 회사처럼 위장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이 50대 이상 중장년층입니다. 화면이 흐려졌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6억, 평생 모은 돈, 남편과 함께 밤낮 없이 일하며 모았던 돈,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아꼈던 돈, 그게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음이 터졌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오후 2시였습니다. 핸드폰에 정혜에게서 온 문자가 수십 통이었어요. 영순아, 우리 어떡해. 나도 4억 날렸어. 경찰서 가야 할 것 같아. 같이 가자. 경찰서. 그 단어를 보니 현실감이 왔습니다. 신고를 해야 했어요.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기에 당할 수 있었을까? 내가 그렇게 바보였나? 자책감이 밀려왔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혜였어요. 정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혜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영순아, 미안해. 내가 너한테 소개해서 내가 먼저 하지만 않았어도.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원망스러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습니다. 정혜도 피해자라는 걸. 제가 말했습니다. 정혜야, 내 잘못 아니야. 나도 욕심냈어. 우리 둘 다 당한 거야. 정혜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근데 영순아, 난 내가 날 원망할 것 같아서 무서워. 내가 권유하지 않았으면 너는 안 당했을 텐데. 목이 메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원망스러운 마음이 없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혜를 탓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혜도 속은 거였으니까요. 그날 오후 아들에게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 평생 모은 돈을 날렸다고? 결혼 자금 도와주겠다던 말은 어떻게 하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음이 터졌어요. 늦은 저녁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였어요.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엄마, 엄마, 거기 있어? 문 열어봐. 문을 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이 들어왔어요. 제 얼굴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왜 이래?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막혔어요. 아들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들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말 좀 해봐. 무슨 일 있어?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혁아, 엄마가 잘못했어. 아들이 소파에 저를 앉혔습니다. 물을 가져다 줬어요. 제가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투자를 했어. 원더랜드라고. 근데 그게 사기였어.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들이 천천히 물었습니다. 얼마?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엄마, 얼마나 넣었어? 제가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6억. 전부.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들어 아들을 봤습니다. 아들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제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준혁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아들이 손을 내리고 저를 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어떡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너 결혼 자금 보태주려고. 그래서 아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그런 거 바란 적 없잖아.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잖아.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아들은 한 번도 돈을 요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혼자 욕심을 냈던 겁니다. 더 많은 돈을 벌어서 아들에게 주고 싶었던 제 욕심. 그게 이런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아들이 한숨을 쉬고 말했습니다. 일단 경찰서 가야겠다. 신고해야 해.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돈이 돌아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걸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정혜와 함께 경찰서로 갔습니다. 아들이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제가 말렸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너는 회사 가야지. 엄마가 알아서 할게. 아들이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떠나기 전에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자책하지 마. 우리 같이 해결하자. 눈물이 났습니다. 경찰서 민원실은 생각보다 붐볐습니다. 저희보다 먼저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이 지긋한 분들이었습니다. 모두 같은 이유로 온 것 같았습니다. 한 할머니가 울고 계셨어요. 옆에 앉은 남편으로 보이는 분이 등을 토닥이고 있었습니다. 정혜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43번. 앞에 10명이 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아 기다렸어요. 1시간이 넘게 지났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젊은 경찰관이 앉아 있었어요. 피곤한 표정이었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원더랜드 투자 사기건이시죠?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관이 한숨을 쉬었어요.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오늘만 20분 넘게 오셨습니다. 피해 신고서 작성해 주세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름, 주소, 연락처, 피해 금액을 적는 란이 있었어요. 손이 떨려서 글씨가 제대로 써지지 않았습니다. 피해 금액란에 6억이라고 썼습니다. 숫자를 보니 또 눈물이 났어요. 경찰관이 서류를 받아보더니 말했습니다. 금액이 크시네요. 언제 입금하셨습니까? 제가 대답했습니다. 9월 5일입니다.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컴퓨터에 뭔가를 입력했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계좌 추적은 해보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회수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미 해외로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제 돈은 어떻게 되나요? 경찰관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수사는 진행하겠습니다만 범인 검거까지 시간이 걸리고 돈을 회수한다 해도 피해자가 워낙 많아서 전액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정혜가 옆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평범했어요. 사람들은 웃고 있었고 차들은 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정혜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혜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영순아, 우리 어떡하지? 나 진짜 죽고 싶어. 제가 정혜를 안았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정혜가 말했습니다.
남편한테 아직 말 못했어. 어떻게 말하지? 4억이라고 하면 남편이 날 어떻게 볼까? 제가 말했습니다. 나도 아들한테 겨우 말했어. 준혁이 표정을 보니까 가슴이 찢어지더라.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이 더 넓어 보였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통장을 꺼내봤습니다. 잔액 237만 원. 생활비로 쓰려고 남겨둔 돈이었습니다. 이게 제게 남은 전부였어요. 6억이 237만 원이 됐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습니다.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상대방이 말했습니다. 오영순 고객님이시죠? 저는 원더랜드 피해자 모임 대표 김수진입니다. 피해자 모임이라는 말에 귀가 솔깃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피해자 모임이요? 상대방이 설명했습니다. 네, 저희도 원더랜드 사기 피해자들입니다. 현재 모인 인원이 80명 정도 되고요.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임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제가 대답했습니다. 네, 참여하고 싶습니다. 언제 모이나요? 상대방이 말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주소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로 갔어요. 작은 회의실이었는데 사람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60대, 70대로 보이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모두 지친 표정이었습니다. 김수진이라는 분이 앞에 섰습니다. 40대 후반쯤 되어 보였어요. 김수진이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도 5억을 잃은 피해자입니다.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 말에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같은 처지였어요. 김수진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희가 경찰과 금융당국에 신고했지만 진척이 더딥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해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옆에 서 있던 변호사가 나섰습니다. 30대 정도로 보였어요.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원더랜드는 조직적인 사기 조직입니다. 가짜 회사를 만들고 홈페이지와 앱까지 정교하게 제작했습니다. 현재 파악된 피해자만 200명이 넘고 피해 금액은 500억 원이 넘습니다. 500억? 숫자가 너무 커서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손을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변호사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액 회수는 어렵습니다. 이미 상당 부분이 해외로 빠져나갔고 범인들도 추적이 쉽지 않습니다. 다만 최선을 다해 회수할 수 있는 만큼 회수하고 범인을 처벌받게 하겠습니다. 회의실에 한숨소리가 퍼졌습니다. 누군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데 한 할머니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는 7억을 잃었어요. 남편 유산이었습니다. 손자 대학 등록금 대주려고 모았던 돈인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어제 손자한테 말했어요. 할머니가 미안하다고, 등록금 못 대준다고. 손자가 울더라고요. 할머니 잘못 아니라고. 근데 제 잘못 아니면 누구 잘못입니까?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 누구의 잘못일까요? 욕심을 낸 우리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속인 사기꾼들의 잘못일까요? 집으로 가는 길에 정혜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정혜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영순아, 나 남편한테 말했어. 남편이 아무 말도 안 해. 그냥 방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아. 나 어떡하면 좋아? 제가 말했습니다. 정혜야, 진정해. 남편분도 충격 받으셨을 거야. 시간이 필요해.
정혜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우리 결혼한 지 40년이야. 40년 동안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날아갔어. 남편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혜의 고통이 제 고통처럼 느껴졌어요. 전화를 끊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낯설었어요. 눈밑이 푹 꺼졌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모임 어땠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많더라. 다들 우리랑 비슷한 처지야.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내일 우리 만나자. 이야기 좀 하자. 제가 물었습니다. 무슨 이야기? 아들이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결혼 이야기. 가슴이 철렁했어요. 다음 날 오후 아들이 집으로 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발걸음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준혁아, 무슨 일 있어? 아들이 소파에 앉아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제가 옆에 앉으며 다시 물었습니다. 준혁아, 말 좀 해봐.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지은이가 결혼 미루자고 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아들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지은이 부모님이 반대하신대. 엄마가 사기당한 거 알고 나서 숨이 막혔습니다. 아들이 이어서 말했어요. 지은이네 어머니가 그러셨대. 금전 감각이 없는 집안과는 사돈 못 맺겠다고. 혹시라도 나중에 우리한테 손 벌릴까봐 걱정된다고.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지은이는 뭐래?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은이는 상관없다고 했어. 근데 부모님 허락 없이는 결혼 못하겠대. 효녀거든, 지은이가.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 준혁아. 다 엄마 때문이야. 아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잘못 아니야. 사기꾼들이 나쁜 거지. 하지만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제 실수 때문에 아들의 결혼이 무산될 위기였어요. 아들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나 지은이 만나고 올게. 한 번 더 설득해 볼게. 문이 닫혔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방 안을 걸어 다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방 안에 걸려있는 거울 속 제 모습이 마주쳤습니다.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금전 감각이 없는 집안.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한순간의 욕심으로 6억을 날렸어요. 누가 봐도 정신 나간 사람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혜였어요. 정혜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영순아, 나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 정혜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이혼하자고 해.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혼하자잖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정혜야, 진정하고 천천히 말해봐. 정혜가 말했습니다. 남편이 그러는 거야.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을 혼자 결정해서 날렸다고. 우리 사이에 신뢰가 깨졌다고.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혜의 고통이 느껴졌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거야. 조금만 기다려봐. 정혜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소용없을 것 같아. 남편 눈빛이 달라졌어. 날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낯선 사람 보는 것처럼. 영순아, 나 정말 죽고 싶어. 제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 같이 이겨내자.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무거웠어요. 정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들의 결혼이 깨질 위기였고 제 삶도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돼서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축 처져 있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지은이랑은 어떻게 됐어? 아들이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헤어지기로 했어.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제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준혁아, 그게 무슨 소리야?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은이네 부모님이 완강하셔. 그리고 지은이도 부모님과 나 사이에서 힘들어 보이더라고. 차라리 서로를 위해서 이게 나을 것 같아. 제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준혁아, 엄마 때문에. 다 엄마 때문이야. 아들이 말을 끊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나도 지금 많이 힘들어. 그렇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핸드폰을 떨어뜨렸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제 손으로 아들의 인생을 망쳤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집에 오지 않았어요.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만 보냈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조금만 혼자 있고 싶어.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책감이 커졌습니다. 거울을 볼 수가 없었어요. 밥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아들이 집에 왔습니다. 많이 야윈 모습이었어요. 눈밑이 거무스름했습니다. 제가 다가가 아들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준혁아, 밥은 먹고 다니니? 아들이 힘없이 웃었습니다. 먹죠 뭐. 소파에 앉아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요즘 야간 알바 시작했어. 가슴이 철렁했어요. 제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야간 알바? 회사 다니면서?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사 끝나고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편의점이야. 제가 소리쳤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몸이 어떻게 버티겠어? 아들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젊으니까. 그리고 엄마 현실을 봐요. 엄마 통장에 152만 원밖에 없잖아요. 연금 45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아들이 제 통장을 확인한 거였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엄마가 알아서 할게. 아들이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63세. 그리고 나 승진 포기했어요. 시험 준비할 시간도 없고 지금은 엄마 돕는 게 먼저니까.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이 꿈꾸던 승진이었어요. 1년 동안 준비했던 시험이었습니다. 제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준혁아, 승진은 해야지. 그거 포기하면 안 돼. 아들이 제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내년에 또 기회 있어요. 지금은 엄마가 먼저예요. 엄마, 우리 이제 가족밖에 없잖아요. 아빠도 안 계시고 지은이도 떠났고 우리 둘이서 버텨야 해요. 울음이 터졌습니다. 아들을 안았어요. 제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미안해, 준혁아. 다 엄마 때문이야. 아들도 울먹였습니다. 엄마 잘못 아니에요. 사기꾼들이 나쁜 거지. 며칠 후 통장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아들이 보낸 500만 원이었어요. 잔액 652만 원.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월급이랑 알바비 그동안 모아서 만든 돈 보냈어요. 우선 필요한 생활비 쓰세요. 나는 괜찮으니까 걱정 마세요. 회사 일도 잘하고 있어요. 핸드폰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은 하루에 4시간도 못 자면서 일하고 있었어요. 회사 일 마치고 편의점에서 밤새 일하고 새벽에 들어와 씻고 다시 회사로 가는 살. 30살 아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다 제 때문이었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아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며칠 후 뉴스가 나왔습니다.
앵커가 말했어요. 신종 투자 사기 원더랜드 피해자가 500명을 넘어섰습니다. 피해 금액은 80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조직의 배후를 추적 중이지만 대부분의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화면에 피해자들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한 할머니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손주 대학 등록금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혜였어요. 정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와 달랐어요. 너무 차분했습니다. 정혜가 말했습니다. 영순아, 나 내일 시골 내려가. 언니네 집으로. 제가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정혜가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이혼 서류 내밀었어. 나 더 이상 서울에 있을 수가 없어. 모든 게 무너졌어. 정혜야, 조금만 더 버텨봐. 정혜가 웃었습니다. 울음 섞인 웃음이었어요. 뭘 버텨? 이미 다 끝났는걸. 영순아, 너도 조심해. 우리처럼 되지 마.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시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불안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를 봤습니다. 속보가 떴어요. 원더랜드 사기 피해자 투신. 한강에서 60대 여성 시신 발견.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정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어요.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뉴스를 다시 봤어요. 화면에 한강 다리가 보였습니다. 경찰들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었어요. 리포터가 말했습니다. 오늘 새벽 5시경 한강에서 6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최근 원더랜드 투자 사기 피해자로 확인됐으며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서에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끄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정혜일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정혜는 시골 내려간다고 했잖아. 하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상대방이 물었습니다. 혹시 김정혜 씨를 아십니까?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제 친구인데요. 왜 그러시죠? 상대방이 말했습니다. 저는 마포경찰서 형사 이동수입니다. 김정혜 씨 핸드폰에 고인이 마지막으로 통화한 번호가 고객님이셔서 연락드렸습니다. 고인. 그 단어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고인이요? 정혜가 어떻게 됐나요? 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새벽 한강에서 발견됐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정혜가 죽었습니다. 제 친구가, 어제까지 통화했던 그 친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울음이 터졌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울었어요. 정혜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영순아, 너도 조심해. 우리처럼 되지 마. 그게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며칠 후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작은 빈소였어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정혜의 남편이 영정사진 앞에 앉아 있었어요.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냥 멍하니 앞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가 다가가 절을 했습니다. 정혜의 사진을 봤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정혜는 행복해 보였어요. 정혜의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남편이 다가와 말했어요. 오영순 씨시죠? 아내가 자주 얘기했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이어서 말했어요. 아내가 유서를 남겼습니다. 거기에 영순 씨 이름이 있더군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남편이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읽어보세요. 편지를 펼쳤습니다. 정혜의 글씨였어요. 영순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난 이미 없을 거야. 미안해. 나 혼자만 가서. 근데 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 무엇보다도 견디기 힘든 건 남편 눈빛이 변했어. 날 보는 게 아니라 실패한 사람을 보는 거야.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남이 됐어. 영순아, 넌 나처럼 되지 마. 아들이 있잖아. 아들을 위해서라도 살아야 해. 나는 비겁한 선택을 했지만 넌 꼭 버텨줘. 우리가 당한 게 우리 잘못은 아니야. 사기꾼들이 나쁜 거지. 그걸 잊지 마. 미안해, 영순아. 그리고 고마워. 내가 내 친구여서 좋았어. 편지를 읽고 나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혜의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내가 유서에 썼더군요. 영순 씨에게 미안하다고. 자기가 소개해서 피해를 봤다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정의 잘못이 아니에요. 남편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내는 영순 씨가 원망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자기가 소개하지 않았으면 사기 안 당했을 거라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정혜는 저를 돕고 싶었던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소개한 거였어요. 정혜도 몰랐던 거잖아요. 사기인 줄.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걸 아내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책했어요. 영순 씨한테도 저한테도 모두에게 미안해했습니다. 결국 그게 아내를 죽음으로 몰고 갔어요. 영정 사진을 봤습니다. 웃고 있는 정혜였어요. 제가 속으로 말했습니다. 정혜야, 내 잘못 아니야. 우리 둘 다 몰랐던 거야. 나는 너를 원망하지 않아. 단 한 번도.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정혜가 소개하지 않았다면 저는 원더랜드를 알지도 못했을 거라는 걸. 그 생각이 스치자마자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정혜를 원망하는 제 자신이 비겁하게 느껴졌습니다. 정혜도 피해자였으니까요. 무릎을 꿇고 정혜에게 말했습니다. 정혜야, 미안해. 내가 너를 이해해주지 못해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몰라줘서, 혼자 자책하게 만들어서, 우리 둘 다 피해자였는데 서로를 위로하지 못했어. 정말 미안해. 장례식장을 나왔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정혜와 저의 눈물 같았어요.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정혜가 떠올랐어요. 고등학교 때 같이 도시락 먹던 모습, 동창회에서 만나 웃던 모습, 카페에서 원더랜드를 소개하던 모습. 그 모든 순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옷이 흠뻑 젖어 있었어요. 샤워를 했습니다. 따뜻한 물이 몸을 적셨지만 추웠습니다. 속까지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봤어요. 아들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내일 아침에 갈게. 혼자였습니다. 텅 빈 집에 저 혼자였어요. 정혜가 떠났고 제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주방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칼이 보였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칼을 집었어요. 날카로웠습니다. 손목에 갖다 댔습니다. 조금만 그으면 될 것 같았어요.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정혜처럼.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칼을 내려놓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야근 취소됐어. 지금 집 갈게. 밥 먹었어? 같이 먹자. 목이 메었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칼을 내려다봤어요.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살아야 했어요. 30분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치킨을 들고 아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월급 받았어. 치킨 사왔어. 같이 먹자.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치킨을 먹었어요. 아들이 이것저것 이야기했습니다. 회사 이야기, 동료들 이야기. 저는 듣고만 있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아들이 물었어요. 엄마,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아들이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엄마, 우리 힘내자. 아직 끝난 거 아니야. 경찰 수사도 진행 중이고 피해자 모임에서도 집단 소송 준비하잖아. 희망을 가지자. 희망. 그 단어가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눈을 보니 조금 힘이 났어요. 그래, 힘내야지. 그날 밤 아들은 집에서 잤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아들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였어요. 저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살아야 한다고. 아들을 위해서, 정혜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이렇게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다음 날 아침 피해자 모임 대표 김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영수님, 다음 주에 기자회견합니다. 참석하실 수 있으세요? 제가 대답했어요. 네, 참석하겠습니다. 김수진이 말했습니다. 피해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게 중요합니다. 언론의 관심을 받아야 경찰도 수사에 속도를 낼 겁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기자회견. 제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 했습니다. 부끄러웠지만 필요한 일이었어요. 저처럼 당하는 사람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정혜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거울을 봤습니다. 여전히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기자회견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부터 긴장이 됐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옷을 여러 번 갈아입었어요. 무얼 입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국 검은색 블라우스를 골라 입었어요. 아들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힘내. 나도 회사 조퇴하고 갈게.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오후 2시 프레스센터 앞에 도착했습니다. 피해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20명 정도 됐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김수진이 다가왔습니다. 오영수님 오셨네요. 준비되셨죠?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어요. 회견장으로 들어가기 전 화장실에 갔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초라한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혜가 떠올랐습니다. 정혜에게 원더랜드를 소개받았을 때 저는 의심했어야 했습니다. 거절했어야 했어요. 하지만 저는 투자했고 정혜에게도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정혜에게는 확신이 됐을 겁니다. 친구가 하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했겠죠.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 선택이 정혜의 선택에 영향을 줬고 결국 정혜를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원망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마음속 깊이 원망하고 있었어요. 정혜가 소개하지 않았다면 저는 원더랜드를 알지도 못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곧 그 생각을 멈췄습니다. 정혜를 원망하는 건 비겁한 일이었어요. 결국 결정한 건 저였으니까요. 거울 속 제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정혜를 위해서라도 용기 내자. 정혜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자. 회견장 안에는 기자들이 많았습니다. 카메라가 여러 대 설치되어 있었어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눈이 부셨습니다. 단상 앞에 의자들이 놓여 있었어요. 피해자 대표 5명이 앉기로 했습니다. 저도 그중 한 명이었어요. 떨리는 다리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김수진이 마이크 앞에 서서 말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원더랜드 투자 사기 피해자 모임 대표 김수진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원더랜드 사기의 실체를 알리고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현재 파악된 피해자는 600명이 넘고 피해 금액은 1천억 원을 초과합니다. 기자들이 메모를 했습니다. 카메라가 저희를 향했어요. 김수진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원더랜드는 정교한 사기 조직입니다. 가짜 홈페이지와 앱을 만들고 금융감독원 등록을 사칭했습니다. 고수익을 약속하며 주로 50대 이상 중장년층을 타깃으로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한 분은 극단적 선택을 하셨습니다. 정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 했지만 흘러내렸습니다. 김수진이 말했습니다. 이제 피해자분들의 증언을 듣겠습니다. 먼저 오영수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 차례였습니다. 일어섰어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기자들이 저를 봤어요. 카메라 렌즈가 저를 향했습니다.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영순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제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모은 6억 원을 원더랜드에 투자했다가 모두 잃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30년 동안 식당을 운영하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아꼈던 돈이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의 소개로 원더랜드를 알게 됐습니다. 안정적인 수익이 난다는 말에 믿었어요. 상담사는 금융감독원 등록 회사라고 했고 홈페이지도 전문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 재산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사기였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투자 전에 의심은 안 하셨나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먼저 투자해서 수익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담사가 너무 친절했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사람입니다. 금융 지식이 많지 않습니다. 그들이 만든 함정에 빠진 겁니다.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돈을 잃고 나서 어떠셨습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제 친구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도 그럴 뻔했어요. 하지만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 때문에 살았습니다. 회견장이 조용해졌어요. 제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아들의 결혼도 무산됐습니다. 예비 사돈 측에서 우리 집안과는 사돈을 맺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 잘못으로 아들의 인생까지 망쳤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잠시 말을 멈췄어요. 부탁드립니다. 이런 사기를 막아주십시오. 저희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경찰과 금융당국이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십시오. 저희는 평생을 성실히 살았습니다. 잘못한 게 없습니다. 단지 노후를 준비하려 했을 뿐입니다. 연설을 마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70대 할아버지는 7억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손주들 교육비로 쓰려던 돈이었대요. 50대 여성은 암 수술비로 모았던 3억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치료를 미루고 있다고 했어요. 모두의 이야기가 비슷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잃었고 삶이 무너졌다는 이야기. 회견이 끝나고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개별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더 할 말은 없습니다. 오늘 한 이야기가 전부입니다. 회견장을 나왔습니다. 아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게 달려왔습니다. 아들이 저를 안았습니다.
엄마, 수고했어. 잘했어. 아들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뉴스 시간이 됐어요. 텔레비전 뉴스에서 앵커가 말했습니다. 원더랜드 투자 사기 피해자들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경찰과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화면에 제 모습이 나왔습니다. 울면서 말하는 모습이었어요. 낯설었습니다. 저렇게 무너진 모습이 제 모습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말해야 했으니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들이었어요. 기자들인 것 같았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대부분 응원의 메시지였어요. 힘내세요. 꼭 돈 찾으시길 바랍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눈물이 났어요. 세상은 아직 따뜻했습니다. 며칠 후 김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수진이 말했어요. 오영수님, 기자회견 반응이 좋습니다. 여론이 우리 편이에요. 경찰도 전담팀을 꾸렸답니다. 그럼 돈을 찾을 수 있을까요? 김수진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김수진이 말했습니다. 솔직히 전액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부라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범인들은 꼭 처벌받게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희망이 보였어요. 작은 희망이었지만 없는 것보다는 나았어요. 그날 밤 아들이 집에 왔습니다. 피자를 들고 왔어요. 아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뉴스 봤어. 엄마 멋있더라. 제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무슨 멋있어. 그냥 창피했어. 아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용기 있는 거야.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세상에 알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엄마가 그걸 해냈잖아. 나는 자랑스러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들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엄마, 나도 결심했어. 다시 시작할 거야. 지은이는 보내주고 일 열심히 해서 돈 모을 거야. 그래서 엄마 편하게 해줄 거야. 눈물이 났습니다. 준혁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피자를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음식이 맛있었어요. 아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기도 했습니다. 오랜만에 웃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의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핸드폰을 봤습니다. 정혜와의 마지막 문자가 있었어요. 영순아, 힘내. 눈을 감았습니다. 정혜가 보였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제가 속으로 말했습니다. 정혜야, 나 힘낼게. 약속할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세상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경찰 전담팀이 꾸려졌고 금융감독원도 조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제 삶은 여전히 어려웠어요. 통장 잔액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500만 원 되었던 돈이 300만 원이 됐고 다시 200만 원이 됐습니다. 연금 45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63세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어요. 동네 슈퍼에 가봤습니다. 사장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요. 나이가 좀 많으시네요. 식당도 가봤습니다. 주방 보조자리였어요.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일이 힘든데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예전에 식당 운영했었어요.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다음 주부터 나오세요. 시급은 최저시급이고 하루 6시간 일하시면 됩니다. 일을 구했습니다. 하루 6시간이면 한 달에 120만 원 정도였어요.
연금과 합치면 165만 원. 빠듯했지만 살 수는 있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첫 출근을 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났어요. 식당은 7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주방 보조일이었어요. 설거지, 재료 손질, 청소. 몸이 힘들었습니다. 허리가 아팠고 다리가 저렸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일해야 했으니까요. 점심시간이 가장 바빴습니다. 손님들이 몰려왔어요. 설거지가 쌓였습니다. 손이 부르트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어요. 오후 3시 일이 끝났습니다. 몸이 녹초가 됐어요.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잠이 들었고 집에 도착해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온몸이 아팠어요. 하지만 뿌듯했습니다. 제 손으로 번 돈이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첫 월급을 받았어요. 통장에 118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통장을 보며 울었습니다. 적은 돈이었지만 소중했어요. 어느 날 김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수진이 말했습니다. 오영수님, 좋은 소식입니다. 경찰이 범인 한 명을 검거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요? 그럼 돈은요? 김수진이 대답했습니다. 범인 계좌에서 50억 원 정도 확보했습니다. 피해자가 600명이 넘으니 1인당 평균 800만 원 정도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요. 800만 원. 6억에 비하면 턱없이 적었습니다. 하지만 없는 것보다는 나았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언제쯤 받을 수 있나요? 김수진이 말했습니다. 법원 판결이 나고 배당 절차를 거쳐야 해서 1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1년. 긴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이 받았어요. 준혁아, 엄마야. 좋은 소식 있어. 범인 잡혔대. 돈 일부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아들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얼마나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800만 원 정도. 아들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6억 중 800만 원이라는 게 현실이었어요. 하지만 아들이 밝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에요. 없는 것보다 낫죠. 엄마, 축하해요. 전화를 끊고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어요. 가을이 왔고 겨울이 왔습니다. 식당 일은 계속했습니다. 몸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익숙해졌어요. 사장님도 제게 잘해줬습니다. 가끔 반찬을 싸주기도 했어요. 어느 날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영순 씨, 일 잘하시네요. 다음 달부터 시급 올려드릴게요. 고마웠습니다. 작은 인상이었지만 큰 힘이 됐어요. 아들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승진 시험을 준비한다고 했어요. 주말에도 도서관에 가서 공부했습니다. 가끔 집에 왔을 때 보면 눈밑이 거무스름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준혁아, 너무 무리하지 마. 아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승진하면 월급 50만 원 오른대요. 그럼 엄마 더 도와줄 수 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저 때문에 고생하고 있었어요. 봄이 왔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김수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수진이 말했습니다. 오영수님, 배당금 나왔습니다. 782만 원입니다. 다음 주에 입금될 예정입니다. 드디어였습니다. 일주일 후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782만 원이 들어와 있었어요. 숫자를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6억이 782만 원이 됐습니다. 하지만 감사했어요. 이것조차 없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혁아, 배당금 받았어. 782만 원.
축하해요, 엄마. 이제 좀 숨통 트이겠네요. 준혁아, 이 돈으로 내 돈 돌려줄게. 내가 500만 원 빌려줬잖아. 아들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그 돈은 됐어요. 엄마가 쓰세요.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빚은 갚아야지. 500만 원 돌려주고 나머지로 엄마가 살게. 결국 아들에게 500만 원을 보냈습니다. 통장에 282만 원이 남았어요. 식당 일을 하며 모은 돈과 합치면 5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많지 않았지만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집에서 쉬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아들이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여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어요. 아들이 소개했습니다. 엄마, 소개할 사람 있어요. 회사 동료 민지예요. 민지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제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어서 와요. 앉아요. 소파에 앉았어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민지랑 사귀고 있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들에게 다시 애인이 생긴 거였어요. 그래. 언제부터?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작년 겨울부터요. 회사에서 알게 됐어요. 민지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준혁 오빠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정말 효자시더라고요. 제가 아들을 봤습니다. 아들이 부끄러운 듯 웃었어요. 민지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겪으신 일도 들었어요. 정말 힘드셨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제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에요. 민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누구든 그럴 수 있어요. 용기 내셔서 기자회견까지 하신 거 정말 대단하세요. 눈물이 났습니다. 따뜻한 아이였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민지네 부모님도 만나 뵈었어요. 좋게 봐주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 집 사정도 다 아시고?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네, 다 말씀드렸어요. 민지 부모님이 그러셨어요.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세상에는 아직 좋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민지가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 내년 봄에 결혼하려고요. 작은 결혼식이지만 꼭 오세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아들이 다시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날 저녁 셋이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제가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오랜만에 요리를 했습니다. 맛있다고 했어요. 행복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어요. 밤이 됐습니다. 아들과 민지가 돌아갔어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봄밤이었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정혜가 생각났습니다. 하늘에서 보고 있을까요? 제가 다시 일어선 모습을 속으로 말했습니다. 정혜야, 나 이렇게 살고 있어.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너도 자랑스러워해줘. 눈을 감았습니다. 지난 2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6억을 잃었던 그날, 정혜의 죽음, 아들의 결혼 파탄, 기자회견, 식당 일 그리고 온 일. 모든 게 악몽 같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어요. 돈을 잃었지만 삶을 잃지는 않았다는 것을,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아들이 있고 새로운 가족이 생길 거라는 것을. 창밖을 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어요. 새로운 아침이 오고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될 거였습니다. 6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삶은 계속됐어요. 힘들지만 살만했습니다. 아들이 있고, 일이 있고,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2년 전에 제가 아니었어요. 주름이 더 깊어졌고 머리카락은 더 휘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더 단단해졌습니다. 제가 거울 속 저에게 말했습니다. 잘 견뎠어. 수고했어. 앞으로도 잘할 수 있어.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욕심이 많지도 무모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조금 더 나은 노후를 꿈꿨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욕심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제안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높은 수익률, 안전한 투자,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는 말. 그 말들이 귀에 솔깃하게 들리신다면 부디 멈춰주세요. 그리고 한 번 더 생각하세요. 가족과 상의하고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혼자 결정했고 모든 걸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돈을 잃어도 삶은 계속된다는 것.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새로운 시작이 온다는 것.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 저처럼 사기를 당하신 분들, 혹은 다른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도 말씀드립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숨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에는 아직 따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살아주세요. 제 친구 정혜는 떠났지만 저는 남았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정혜를 위해서,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 더 버티세요. 내일은 조금 더 나아질 겁니다. 모레는 더 나아질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어느새 웃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저처럼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경고등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은빛 인생 편지에서 더 많은 인생 사연들을 만나보세요. 여러분의 안전한 노후를 위해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